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워서 처음 작성하게 될 프로그램 hello.c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홈 디렉토리, 즉 T다로 나와 있죠. 홈 디렉토리 밑에 labs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GVIM에 대한 실습을 했기 때문에 GVIM을 잘 쓴다고 가정을 하고 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에디터가 필요하죠. 그게 GVIM이고 그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고 하죠. C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VIM 치고 파일 이름은 hello.c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와 같이 GVIM 윈도우가 뜨게 되고요. 이때 라인이 좀 기니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set lines 해서 저는 36으로 해서 이 화면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을 먼저 그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main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엔터를 친 다음에 중괄호라 그러죠. 브레이스를 열고 엔터 치고 닫고 이렇게 하고 escape를 치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걸 한번 저장을 하죠. 그러려면 콜론 W에서 엔터를 치면은 이와 같이 저장이 되죠. 이 폴더에 방금 저장한 hello.c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하려면 GCC라는 컴파일러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GCC. 그리고 이 컴파일러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버거라는 것을 사용을 하여 이 프로그램에 어떤 오류가 났을 때 그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G 옵션을 이렇게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 -G 옵션을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습관적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디버거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GCC로 어떤 C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이 자동으로 발생되는데 이름이 매번 a.out으로 생기면 불편하니까 그 이름을 내가 지정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O 옵션이 되겠고요. 자, 실행 파일 이름을 그 뒤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hello라고 이렇게 실행 파일 이름을 줍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컴파일해야 될 소스 코드 이름을 뒤에 주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hello.c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게 되면은 그냥 프롬프트가 뚝 떨어졌네요. 컴파일할 때는 이와 같이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게 되면은 컴파일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잘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 봅시다. hello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다 뭔가 일을 시킵시다. 어떤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는 대표적인 게 printf라는 게 있어요. printf 이렇게 주고요. 가로 열고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떤 메시지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은 이제 쿼테이션으로 열고 쿼테이션으로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자열의 경우에는 안에 아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프린트 함수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인데 현재 비어있는 메시지가 이 함수에 전달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을 겁니다. 자, escape 하고요. 이제 이걸 한번 컴파일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줬죠. 이거는 이 함수 호출이 하나의 문장인데 C 언어에서는 각 문장 뒤에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붙여서 각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저장을 해서 컴파일 해봅시다. W에서 컴파일 해야 되는데 GCC 이렇게 또 치지 말고 이건 앞에서 실행시켰으니까 위에 화살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헬로가 나왔네요. 방금 전에 실행시켰던 명령이죠. 자, 이번엔 위 화살표를 한번 더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GCC 아까 쳤던 명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 화살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실행시켰던 명령을 이렇게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입력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치시면 컴파일이 다시 됩니다. 메시지가 나왔네요. 메시지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긴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printf 함수에 대한 문제네요. 그리고 implicit
declaration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함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declaration,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implicit이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즉 선언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로 인식을 했는데 그 기본적인 함수 형태하고 여기 printf 호출하는 형태랑 서로 이빨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선언해 줄 거냐? 이와 같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패키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은 시스템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 선언 자체도 다 어떤 파일에다가 모아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된 파일을 여기서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포함시키려면 요 위에다가 include라는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위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O죠, 그렇죠? Open a line인데 위에다 여는 거죠. Shift O 하면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sharp pound sign이라고 부르죠. include 한 다음에 탭 치고 stdio. stdio는 standard IO입니다. 즉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관련된 패키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입출력을 하는 그런 패키지에 대한 함수 선언을 모두 다 stdio.h라는 파일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닫고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 stdio.h는 실제 usr include 밑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gvim/usr include 그 밑에 stdio.h죠. 자,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열렸고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파일에서 대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먼저 이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것을 정의하고 있고, 파일로 정의된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printf 함수들이 이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printf도 있지만 fprintf, sprintf, vprintf 등 여러 가지 형태의 printf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함수들이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hello.c로 되돌아갑시다. 자, 이와 같이 stdio를 include 하면 앞에서 봤던 usr include 밑에는 stdio.h가 요 한 줄 대신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언이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컴파일할 때 문제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컴파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컴파일 하면은 제가 저장을 안 했군요. 반드시 이렇게 에디터에서 작업할 때는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W에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시킨 지가 꽤 돼서 한참 쳐봐야겠네요. 이제 헬로가 나왔습니다. 실행시키면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 이유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 printf에다 전달해준 이 메시지 자체가 아무런 내용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좀 포함해 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블랭크 라인 하나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n이죠. 그래서 이거는 엔터 키를 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라인,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라인 하나만 더 들어가고 줄바꿈만 하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출력되나 봅시다. W 해서 다시 위 화살표 2번 엔터, 위 화살표 2번 헬로죠. 엔터 이렇게 치면은 역시 그냥 엔터 한 번만 친 효과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요 뉴 라인이 출력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좀 그럴듯한 메시지를 집어넣읍시다. 자, hello world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한번 완성해 보죠. escape에서 다시 write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화살표 2번 엔터, 위화살표 2번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헬로 월드가 찍혀져 나왔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라도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다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메시지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게 한 라인을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쁘게 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엔터를 이렇게 집어넣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라이트하고 컴파일해 보면 알겠죠. 컴파일해 보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많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제일 앞에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십시오.
자, 이거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더블 코테이션이라는 이 터미네이팅 캐릭터가 하나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문자열을 만들 때 더블 코테이션으로 시작하고 더블 코테이션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행에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분이 인식이 안 돼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요 한두 줄에 나와 있는 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고치면 되겠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뒤에다가 일단 닫아주고요. 다시 여기서 열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컴파일 해볼까요? 자, 컴파일이 되고요. 그렇죠?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헬로우를 실행시키면 헬로 월드 제대로 실행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C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문자열이 길어지면 중간에 이렇게 닫은 다음에 다시 열어서 다음 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함수에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여러 개를 전달할 땐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머를 넣어줘야 됩니다. 커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절대 여기 커머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요 위에 있는 요 문자열하고 아래에 있는 문자열이 하나였던 걸 갖다 임시적으로 끊어놓은 거이기 때문에 요 커머를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제대로 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 아까로 되돌아가 볼까요? 이와 같이 printf를 한 번 불러서 이 메시지 전체를 출력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여기 닫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요. printf 하고 world 한 다음에 또 닫아주고 다시 printf 해서 다시 열어서 이렇게 좀, 자, printf를 3번으로 불러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출력해 보고 있네요. 그래서 W 해서 write를 하고 다시 컴파일 해봅시다. 컴파일 이상 없죠? 당연히 없겠죠. 자, 헬로 했더니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아까는 printf를 한 번 불러서 이 메시지 한꺼번에 보냈지만 이거는 3번 불러서 각각 나눠서 보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이 시간에 실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간단하나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printf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 호출 하나하나가 문장이라고 그랬고요. 이 문장이 나오면은 항상 그 뒤에 세미콜론이 터미네이터, 즉 종료를 알리는 기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초보자들은 이런 것을 가끔 누락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에러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이 끝났을 땐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